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한 30분 짧게 마치겠습니다. 10시 넘지 않게. 오늘 첫날부터 너무 빡세게 나가는 것 같아도 최대한 여러분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 이거 보시면 뭐 5분 내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교재 많이 나갔어요. 다 나가진 않게요. 권리보호 자격. 우리 19페이지예요. 책 19페이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여기 넘겨보시면 권리보호 자격이 한 장 반이에요. 21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21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반이야. 나머지 요게 이제 이 말한 대로 전체 중에서 부담을 주는 부분 건데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논점이 3개인데 3개 이렇게 논점이 3개인데, 한 4년 전에 이 장래 이행해소가 나왔다. 미리 청구할 필요,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확인의 이익 아니면 현재 이행해소 이게 나올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계속 했는데 올해 이게 나왔어요. 현재 이행해소가. 그래서 공부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나왔다고 안 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연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똑같이 하더라도 A급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줄어들었고, 이게 여기 끝나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격 볼게요. 여기부터 찬찬히 봅니다. 30분까지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좀 일주일 쉬지만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해서 나머지 시간 있으면 다른 과목, 왜 노동법도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또 미리 성실하게 꾸준히. 그리고 우리 과목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 책 380페이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로 어느 과목보다 더 여러분 거로 만드는데 훨씬 힘을 받을 거다. 혼자 하는 건 게임도 안 되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나갑니다. 실무적으로 좀 와닿게 이렇게 나가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복습이 쉬운 이유는 그대로 나가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라 훨씬 쉽다. 자, 이거 교재도 수업용으로만 만들었어요. 수업용보다 조금 더 해놨어요. 교재 형태로. 자, 이건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이 추상적인 부분은 이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를 말해요. 너무 무리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도 안 써지고 답안지 쓰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빨간 거로 해놨잖아, 이거. 뭐 이제 요거 답안지는 요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무슨 소리냐면 무익한 소송을 통제한다. 못하게 하는 거다. 무익한 소송을 통제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가? 소위 권리보호 요건.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을 안 하겠다는 거야. 본안 재판 안 하겠다는 거야. 무익한 소송을 걸러내겠다. 이러면서. 국가적으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해야 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만, 또는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재판이 인정되는 거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안 보고 답안지 쓰는 연습하면 이거 힘들어요. 몇 달 써도 안 써져.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걸 안 보고 쓰려면 에너지만 다 뺏기는 거니까. 이해만 하면 돼. 아,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 용어는 틀려도 괜찮아. 정당한 이익.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본안 판결할 때 필요한 사건만 판단하겠다. 거기에만 법원은 집중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응해야 되는 당사자 분립도 배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엉뚱하고 불필요한 걸 없애겠다는 거다. 이거를 최소한만 이해해 놓으세요. 꼭 답안지 쓰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소송 걸르겠다는 거구나. 이게 왜 어려운 건지 알아요? 이게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어려운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이게 3가지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보고 쓰려면 어려워요. 모르는 건 아니야. 수학 킬러처럼 어렵지 않지만 용어가 무겁고 수상적이야. 그래서 이걸 용어에 휘말리지 마.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었거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데 이해는 꼭 해야 돼요. 그런 거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심판의 대상에 대한 거고 당사자에 대한 거로 해가지고, 일단은 심판의 대상이 이런 말 몰라도 돼. 본안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뭐 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노무사 시험 보려면 원서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야. 원서 낸 사람만. 원서 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고르는 거야. 이거 자격 없는 거를. 두 번째, 재판할 필요가 있어야 돼. 필요. 불필요한 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생각보다 추상적이지만 이 단어만 알면 돼. 단어. 이걸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그냥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하느냐고 소문이 말고 그냥 이 기본적으로 원서는 내야 되고 1차는 붙어야 돼. 일단 필요성이 있어야 되구나. 자격이 있더라도 있어야 되구나. 이걸 객관적 이익 그래. 이거를 객관적 이익. 이 모두가 다 뭐야 한 거야?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지. 이거 없으면 각하되는 거야. 각하. 또 주관적 이익이 뭐냐? 당사자가 이 본안 판결을 받을 이 적격이 있어야 돼. 자격. 본안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본안 판결을 자격. 이게 이제 추상적이지. 벌써 말 자체가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심판 대상이 자격이 있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결론만. 주관적으로도 정당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셋 다 이걸 못 갖추면 권리보호 요건 흠결로 각하되는구나. 추상적으로 결론만 알아도 목차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안 보고 쓰려면 안 외우죠. 자, 이건데 이해는 해둬야 되는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만 공부한다? 이 두 가지만 공부하는 거. 두 가지. 요게 이제 네 번째 테마고, 요게 다섯 번째 테마고, 요거부터 여기까지 해볼만 하다니까. 네 번째까지 볼게요, 이번 시간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다섯 번째 이건데, 필요성. 요게 다행히 나와버렸으니까. 공부하는데 부담을 좀 많이. 직방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자, 근데 제가 답안지 쓰기 편하게끔 엄청 고생했어요. 교재가, 여러분 이거 이 추상적인 걸 제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답안지에 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답안지 쓰기 편하게 만들려고 조물조물 엄청 고생했다니까. 제가 말을 만들어냈다가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수님들 책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자, 첫째 자격을 볼까요? 자격. 19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소송에 원서를 내야 돼요. 원서. 자격. 아주 크게 자격. 자격이 없으면 그냥 각하야. 자격 탈락으로 재판 안 해. 첫 번째가 이걸 목 차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심판 대상이 이 청구가 소송물이 이게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거여야 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부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1. 재판 청구.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이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만 알면 된다? 반대석으로 우리가 자연채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채무. 이거를 자연채무 그런다. 자연채무. 여러분들 노무사 1차 시험 민법, 채권법 볼 때 자연채무가 등장한다. 그럼 이게 책에나 나오지 뭐 자주 있겠냐?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자연채무는 책에나 나오지 실제 많지 않았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 파산 면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나라? 파산 법원도 생기고. 파산 면책된 채무는 있지만 소를 제기할 권능이 상실돼서 파산 면책받은 걸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 면책받았다 그러면 결론은 모르는 애야 돼. 결론.
각하로 권리보호 자격이 없어서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각하. 이거 결론만 알면 돼. 결론. 이런 차원은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된다. 각하. 첫 번째. 실제로 파산 면책받은 채무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이 문제라서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파산 들어갈 때, 빚잔치 할 때, 여러분 잘 모를까? 파산이 엄청 많아요. 법무사들이 파산 면책을 많이 하는데, 파산할 때 이제 내가 파산 들어갈 때 채권자를 오래돼서 기억이 오래돼서 까먹는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3명인데 둘만 서서 파산 면책하는 거야. 그럼 파산 면책을 받았어. 근데 빠진 사람이 파산 면책 빠지다 보니까 얘는 몰라. 파산 면책하는 줄. 받은지도 몰라. 그래서 재판 들어갔더니 파산 면책 받았다면 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의로 뺐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되고, 고의로 뺀 게 아니면 누락됐어도 파산 면책이 돼. 그래도 실무상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재판이 들어오면 파산 면책 받았다. 그럼 누락됐지 않았냐? 그러면 야, 그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뺀 거 아니다. 그래도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일부러 뺀 거로 되면 돈 갚으라고 판결이 나오고, 일부러 뺀 게 아니면 누락됐어도 면책이 됐기 때문에 각하. 이거로 등장해서.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도록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케이스 대비를 이런 거 책에 어디에도 케이스 문제가 없어. 나오면 면책된 거 좀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거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아까 본 거 뭐죠? 소로만 행사해야 되는 형성 소권이 아닌 계약 해제 해지권을 일방적 의사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상계한다, 취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재판상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각하. 이 두 가지 연결되는 거야. 벌써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게 여기서 도움을 줘. 아까 형성권의 개념, 소로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형성의 대상이고 아닌 거는 자격이 없는 애야. 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권리보호 자격, 넓게 보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부적법 각하다. 파산 면책된 거 들어와도 부적법 각하, 이것도 부적법 각하. 이렇게 알면은 케이스 풀 때 이것만 알면 돼. 이거는 뭐에 관한 거고, 이거는 권리보호 자격에 관한 거고, 권리보호를 쓴 다음에 이거는 각하다만 써주면 홈런이야. 왜? 다른 수험생들이 이런 거 연습을 안 하거든. 이런 게 케이스로 다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만 해도 시험 대비로 홈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짧게 써도 괜찮아요. 길게 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오면 이거에 관한 거다.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서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써준다면 이건 이거기 때문에 아니다면 써줘도 충분하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저절로 보여. 나머지 말은 자 이제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이거 두 번째. 이게 재판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건 머릿속에 뭘 알았는데 자연채무랑 형성권 딱 알아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것만 재판을 체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률적인 것만 재판할 수 있는 거다. 사실관계, 사실의 존부 다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사례가 뭔지 알아요? 혼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많이 했어도 이걸 법무사 이런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할 텐데 우리나라에는 잘 보세요.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어요.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어. 대장은 시군구청에서 띄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띄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라도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축물 등기부도 있어. 토지도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어. 대장과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일본은 이게 합쳐져 있대요. 우리나라는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자다, 등기부에 내가 소유권자다, 근저당권자다, 전세권자다, 이런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올라가야 권리관계를 인정받을까요? 대장에 올라가면 인정받을까요?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물권법을 공부를 많이 안 하지만 물권,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소유자야. 대장은 행정편의로 해놓은 거라 대장에 올라간 거는 권리관계를 인정 못 받아. 등기부에 올라가야 돼.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갔는데 대장에 안 올라갔다. 그럼 등기부가 주인이야, 권리관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보세요. 여기 판례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가 중요하다니까. 대장에 뭐 이거 뭐야? 명의 말소 등은 권리관계 주장이 아니다. 소의 이익을 부인했다. 이게 등기 말소라면, 이게 등기부, 잘 보세요.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의 명의 말소라면 당연히 이거는 법률관계 소송이, 권리관계. 대장의 명의 말소가 중요해요. 명의 말소. 대장의 면적이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행정소송을 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다? 대장의 명의 말소. 이게 대장의 명의 말소. 이게 등기의 명의 말소는 권리관계 다툼이지만 대장의 명의 말소는 등기의 권리를 올리게 되는 거지, 대장은 행정 편의상 만든 거라 법률상 분쟁이 아니다. 이거를 혼자 공부해서 이걸 캐치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또 책에 설명도 안 나와 지금. 그냥 잘 모르면 명의 말소인데 왜 안 되지 뭐. 대장의 명의 말소.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 법률적으로도 쟁송이 있어야 돼. 쟁송. 사건. 그래서 이렇게 원고피고 쟁송이 아니라 법의 효력, 해석을 다투는 재판, 이런 건 우리나라는 없어요. 원고가 권리가 있다 없다, 줘라 말아라, 이런 것만 있지 법률 해석을 다투는 그런 소송은 없어요. 결론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관한 것만 하지 법원의 권한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짧게 언급하고 말았어요. 책엔 자세한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이렇게 자연채무, 형성권, 이거 자격, 소부관학성, 구스 권리법률관계는 법률관계, 대장, 등기가 아니라 쟁송, 효력은 안 되고 법원의 권한. 자, 이게 첫 번째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자격이 관한 거라면, 두 번째 목차를 이을 건 아니고, 이것도 이을 건 아니에요. 법이나 계약상 소를 제기하지 못할 사유가 없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법적으로 소를 제기 못하게 돼 있으면 못하는 거지. 이거는 공부할 게 아니에요, 객관식도. 왜냐하면 뒤에 중복 소제기 금지, 제소 금지, 이게 오늘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 하나가.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엄청 커 뒤에.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알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큰 문제 뒤에 공부할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제목만 보고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데, 예상 문제 드디어 나옵니다. 1호 예상 문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예상 문제들이고 그냥 기본 교과서 내용의 책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올해 제가 특혜급으로 몇 년째 찍고 있는 거야. 몇 년째. 이게 단문집에서, 단문집으로 예상 문제를 한 교재도 있고 안 한 교재도 있고 그래. 또 이걸 예상 문제로 한 교재도 양이 너무 이상한 거 막 적어놔가지고 수험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빠짐없이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적당하게 이해한 정도만 옮기면 충분한 거야. 이거 특혜급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케이스로 한번 나왔어요. 또 나온다니까. 그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1판 같은 2판은 목차를 달아놨어요. 목차, 의, 특혜급으로. 여기서 진짜 예상 문제 1호다. 1호. 이건 계약상 이거. 다른 것들은 예상 단문집으로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이거는 특혜급 중에 하나다.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 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 같은 거 하지 않기로,
둘이 재판하다가 합의 봤어. 그럼 요 문제는 끝난 거다. 합의 봤으니까 이것도 재판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부재소 특약 굉장히 많아요. 합의 보면 다 또 문제 삼을까 봐 소송, 이건 더 이상 소송 제기 안 하기로 부재소 특약이다. 이 개념을 요것만 딱 써주면 돼요. 개념은 이런 거 쓸 때 꼭 알아둘 거. 제가 특A급이라고 할 때, 특A급이라고 할 때 꼭 알아둘 거. 절대 홈런 치려고 하지 마라. 안타만 쳐라. 그 대신 모든 문제를 유효성과 성질, 유효성. 한때는 이게 공권인 소권의 포기로서 무효라고 했으나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소송을 제기 안 하겠다는 이게 사법상의 계약. 여기가 키워드야.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다. 자, 사법상의 계약. 이게 이제 이시훈 교수님은 사법상의 부담이라 해가지고 부담. 교수님 책을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박지한 교수님 책으로 옮겼어요. 약간 이시훈 교수님 책을 유지하면서 박지한 교수님 책으로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다. 이렇게. 2번이 중요해. 이게 유효하다는 거 유효하다.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 사법상의 계약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가야 돼.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이 적용된다는 걸 의미한다. 하자, 이 부재소 특약에 하자가 있을 적에, 잘못이 있을 적에 민법이 적용된다는 걸 의미한다. 민법상의 계약이니까. 또 민법상의 계약이라는 거는 이게 두 번째, 이거 두 가지 꼭 써줘야 돼. 계약 자체로는 소송 절차에서 직접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소송행위와 사법행위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소송법상의 계약이라면 계약 자체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해요. 왜? 소송법상 계약이니까. 근데 이건 소송법상 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통설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부재소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기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된다? 키워드. 부재소 특약이 있다는 하항변의 동그라미. 하항변을 해야 되고 그런 법원은 소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 성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각하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항변권은 각하된다. 이게 지금 성질. 더 나아가서 판례까지. 판례는 부재소 특약을 위반하면 이게 바로요. 소송법상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법 각하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통설 판례인데 다만 판례는 이거를 우리 통설은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판례는 이걸 뭐라고 본다? 직권조사상으로 본다. 판례는 직권조사상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판례가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사법상의 계약이면 항변권에서 가야 되지 이걸 왜 직권조사상으로 보냐. 그래서 직권조사상으로 하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판례가 이중적인가? 직권조사상이라고 하면서도 아까 본 거 당사자들 사이에 부재소 합의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다투지 않았는데도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소 합의 일부로 각하해버리는 것은 예상의 불이타 재판이 되므로 성명 의무 위반이다. 성명 의무가 나와 나중에 공부할 때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당사자에게 이걸 밝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라는 거야. 그걸 어긴 거다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모순이지. 직권조사상이면서도 성명 의무 위반으로 봤잖아. 그럼 통설은 항변권이니까 항변 안 하면 당연히 안 보는 건데 판례는 직권조사상이라고 하면서도 성명 의무로 봐가지고 결론은 똑같아졌어. 그래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술 소개가 어려워 이게. 판례 소개가. 판례 소개 그래서 책마다 서술은 법이 조금씩 달라. 비판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를 잘 조물조물 해놓은 거니까 사법상의 계약은 민법이 적용되고 그 효과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항변권 행사에서 각하한다는 게 통설 판례예요. 여기까지 똑같아. 각하한다는 건. 근데 판례는
직권수상이라고 하면서도 다투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각하해버리는 것은 성명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결과는 같이 유도해. 응?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조물조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박지한 교수님 책하고 이심 교수님 책을 잘 섞은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나머지는 쉬워요. 유효요건. 유효요건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병원 등에서 의료사고 나거나 그럴 때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게 부대소 합의가 뭐예요? 이거 키워드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이거예요. 재판받을 권리가 소송을 못 제기하니까 침해되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분쟁은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거야. 자료 구제하지 말고 재판으로만 해결해라. 재판을 받을 때 이걸 막으면 안 되는데 이 합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대소 합의가 부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 첫째, 요건을 일일이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 부담을 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해만 해서 되는 데가 있고 암기가 요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앞에는 이해를 외워야 되고 성질 제일 중요한 거고 요 뒤에는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암기해가지고 내년에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꾸 봐놓고 하다가 마지막에 첫째, 집중해. 이렇게 암기를 요하는 거는 건성으로 보면 못 써요. 객관식하고 달라서. 첫째, 이 부대소 합의가 불공정하면 안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불공정하면 안 되지. 불공정하면 안 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거를 합의를 안 하겠다고 했어야지 예상 못하는 걸 합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키워드를 써놓으셔야 돼.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에게 암기 부담을 주는 거다. 나만 암기 부담이 아니야. 요래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제 에너지가. 왜인지 알아요? 그 추상적인 거 하다 에너지 다 빼먹고 여기서 집중을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불공정한 방법 키워드 써놓고 이건 안 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해가 신고한다. 여기만 쓰면 돼. 여기는 못 써도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이 소송법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합의는 다 당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이걸 처분권주의, 사적자치, 처분권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만 된다. 그래서 공법적 권리관계나 강행법규에 관한 경우에는 이런 부대소 합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예? 요거랑 처분권주의, 자유를 처분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공법관계나 강행법규 안 되고, 하나만 더. 모든 거 소재기 하나면 안 되고 특정한 권리관계. 요거는 내가 더 이상 재판 안 하기로. 왜 그렇지 않으면 재판 받을 권리가 다 없어지니까 특정한 권리관계가 가는 것이어야 된다. 일체 모든 걸 안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권을 미리 포기하는 거라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의 연속성이에요.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재판청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면, 부대소 합의가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어떻게 한다? 합의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 이거 안 오면 홈런이다. 시중에 이걸 답안으로 전혀 안 한 책도 있고요. 이걸 A급으로 책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A급으로 하는 책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요게 뼈대기인데 여기에다가 막 이상한 걸 덧붙여놔가지고 보고도 부담스러워. 그리까지 욕심내지 마라. 홈런 치려고 그러다가 우린 여기만 해라. 이심 교수님 책 나온 표준 딱. 그러니 잘 쓰면 돼 글씨를. 암기 부담. 첫 번째 문제. 단문 문제가 이렇게 부대소 특이야. 특이급이다. 특이급. 여기에서 요게. 그리고 이렇게 사례 문제 하나 보면 변리사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걸 다 보려면 이해만 좀 하는 거예요.
병은 자기의 보통재판, 이건 보통재판적 뒤에 배웁니다. 이렇게 남부지방법원에 정을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걸었는데 계약서를 검토하는 중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이 계약과 관련된 데서는 소송 안 하겠다는 문구를 법원이 판사가 발견한 거야. 계약서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 부대소 합의 효력이나 범위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아서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않았는데, 전혀 다투지 않는데 직권으로 무조건 각하했다. 적법하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부대소 합의가 뭐냐? 유효한 거냐? 유효한 거다. 오늘날 성질은 뭐냐? 항변권 아니면 직권 조사. 그래도 판례는 성명 의무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부대소 합의를 위반하면 권리하면서도 각하시키면서도 직권상해로 하면서도 다투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불이익하게 되면 성명 이거를 쓴 거야.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거를 안 했으니까 직권으로 이거를 지적 의무를 이거 의견을 물은 다음에 했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사례 문제집이든 단문 문제집이든 그걸 그대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쓰면 안 쓴 사람보다 잘 점수가 나오겠지만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말로 내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딱 써놓고 내 목소리를 쓰면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쓰기도 편하고.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지 마라. 참고만 하는 거야. 헛박자 안 나게.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니까. 답안지에서 금방 알아요. 문제 외웠구나. 아니구나. 그냥 문구를 보면 금방 안다니까. 왜? 여러 명이 보는 책, 여러 명이 보는 책 그대로 읽겠어. 똑같아. 이건 내 목소리를 썼어. 완전히 똑같은 거라도 이해하고 썼구나. 이게. 자, 이렇게. 마지막, 여기 보세요. 마지막. 여기. 오늘 마지막. 21페이지. 특별한 고지 절차가 없는 건 뭐냐면 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는 거야. 소송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거 여기. 이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판결받으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나오잖아. 피고가 부담한다. 나중에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판례는요. 우리나라 판결은 실무가 어떠냐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나오고 그 액수를 정해주지 않아.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를 안 정해줘. 그러면 원고가 이겼는데 피고가 부담하는데 원고가 김앤드장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5천만 원 주고 샀다. 1,000만 원짜리 재판에 5천만 원 주고 샀다. 5천만 원 다 부담하는 거냐? 아니다 보는 거예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데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것만 물어주면 되는데 그걸 정하는 절차가 이렇게 소송 비용 확정 절차라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 비용 확정 절차가 있는데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안 거치고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걸면 각하된다. 다시 한번 우리 책에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라고 나와요. 우리 책 넘겨보면 어디 나오냐면 제가 자 보세요. 250페이지 보시면 251 뒤에 251페이지 보시면 제목만 봐. 제목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소송 251페이지 맨 위에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 비용 받고 싶으면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걸 가지고 얼마인지 정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정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받게 돼 있다. 그걸 안 갖추고 그냥 소송 비용 물어라라는 소송을 또 제기하면 이게 소송을 또 허용돼 이거 물어내는 소송은 안 된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소송 비용을 받으려면 이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지 비용 받으려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이미 승소 판결을 가지고 있어. 얘가 승소 판결을 가지고 있어. 근데 또 제기하면 안 된다. 소송할 필요가 없다. 이익이 없다는 거야. 왜? 재판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제기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만 예외가 있어. 예외가 많은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판결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10년. 근데 10년을 연장됐는데 10년이 되도록 못 받았어. 9년 6개월 됐어. 10년 지나면 시효가 돼.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또 판결 받으면 안 돼. 판결 있는데 왜 또 제기해? 이익이 없어. 그러나 예외가 뭐다? 시효 연장이 필요할 때 또 연장해야지. 10년.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익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2번이다. 시효 연장, 실무상 많다. 다른 것들은 꼭 연연하지 마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신의 측 위반에도 소송이 신의 측에 위반한 소송은 맨 마지막 날마다 우리 책 맨 뒤에 신의 측에 위반한 소송도 소외 이익이 없는 거로 부적법합니다. 신의 측에 위반의 소송 우리 책으로 보면 여기 그 375페이지 보세요. 375페이지 제목만 보세요. 375. 신의 성실의 원칙을 모든 책들은 앞에 서 있는데 전병서 교수님 책처럼 저는 뒤로 갖다 놨다고.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 안 하려고. 신의 측 위반 소송은 뒤에 넘겨보면 효과 맨 뒤에 이건 부적법 각하되는 거로 소액이 없는 거로 이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례 문제 보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야. 판결이 끝났는데 또 제기했어. 이렇게 또 제기했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또 제기했어. 적법하냐? 결론은 뭐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시효가 완성되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할 때 여기는 이제 여기 해설은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저 딥하려고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요런 거 볼 때 저 뒤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땡겨서 봐두면 이제 기판력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모순금지설이야. 뭐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판결받은 거는 판결받은 효력으로 뭐냐면 뒤에는 똑같이 판결해라 이거야. 모순 내게 하지 말고. 모순금지가 똑같이 판결해라 한번 났던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모순금지인데 모순금지니까 이렇게 판결이 나와. 모순금지니까 원고가 제기하면 또 이겨야 되고 피고가 제기하면 또 져야지. 모순금지니까. 근데 이제 판례가 어떻게 하냐면 모순금지설은 피고가 제기하면 또 지게 돼 있어. 기각. 근데 원고가 제기하면 또 이겨야 되지만 각하시킨다. 왜? 왜 판결이 또 지게 하냐? 소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근데 예외로 시효 연장을 위할 때는 똑같이 또 승소고 모순금지니까. 요로 연결되는 거라 여기서 미리 나온 건데 이걸 왜 자꾸 보냐면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앞뒤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나오는 걸 앞에서 조금만 이렇게 자꾸 봐두면 막상 뒤에 가서 볼 때는 익숙하다고 이게. 거꾸로 뒤에 보고 나면 앞에가 익숙하듯이 지금 앞에 보면서 뒤에 연결된 걸 조금씩 그래서 앞에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봐두면 뒤에 가서는 어느덧 물들어가지고 노출이 돼서 이런 용어도 생소하지 않고 모순금지 똑같이 해라. 모순금지. 피고가 또 기각해서 또 기각. 원고는 또 승소해야 되지만 소외 이익이 없다. 왜 승소 판결 받았는데 뭐 또 재판 받냐. 다만 시효 연장을 위할 때는 당연히 똑같이 모순금지 승소겠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우리 첫날 좀 빡셌어요. 다음 주 쉬지만 쉬고 그 다음 주 여기 중요한 거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여기 되게 쉬워요. 여기 오늘 이게 이 중에 최고로 근데 아직 안 봤어. 어려운 거는 소위 이게 좀 어려운데 그건 제가 암기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또 기출도 됐고 해서 그래서 오늘 거 보세요 한번. 5초 작전으로 보라고. 5초 작전은 이게 10페이지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봤어요. 이게 보세요. 무서운 거라니까. 꾸역꾸역 조금씩 본 것 같은데 벌써 5장이잖아요. 이게 다음 주 넘어가 봐. 오늘보다 진도가 확 빨리 나가. 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나가봐. 조금 더 나가. 훅훅 나가요. 이렇게 해서 내 거로 싹 만들면 계속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제일 재미있고 상대적으로 누구한테도 안 밀리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수업 듣는 거 자체로 자체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와 오늘 자꾸 오버가 됐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